자, 그냥 할게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일부러 제가 이제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 여기 계신 이제 우리 선생님이 조금 전에 저한테 오셔갖고 그 이제 우리 전기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이제 어떻든 이제 바뀐 게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는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 적용되는 거 뭐야? 전선의 색깔. 그 다음에 1종, 2종, 3종, 특상종. 그게 없어진 거. 그죠? 그 두 개죠?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는 전기에서는. 자, 그게 근데 어떻든 저도 이렇게 뭐 이제 한 달 전인가 한번 질문이 왔더라고요. 저 그게 뭐 유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가 이제 그거 말고도 다른 쪽에도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우리 쪽이 아니고 이제 전기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공표를 미리 벌써 이제 한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이제 했는데도 현장에서는 이제 어떻든 우리가 지금 뭐 그러니까 전기에 대한 거 1종, 2종, 3종 이게 아주 뭐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걸 갖다 이제 바꾸니까 이제 혼란이 올 수 있어 갖고 그 업계 분들이 이제 진정을 한 거예요. 이제 어딥니까? 이 전기 관련된 데다가 이거 지금 뭐 물론 미리 공표를 해서 이제 하지만은 너무 현장에서 혼돈이 온다. 응? 그 특히 아주 그 1종, 2종, 3종 그게 아주 굉장히 그 기본적이면서도 저거거든요. 뭐 전선 색깔이야 뭐 그전에는 여러 개가 있었으니까 뭐 그런데 그러니까 혼돈이 있으니까 조금 한 1년만 좀 이렇게 유보할 수 없느냐 이런 이제 건의들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라고 근데 내가 그걸 내용을 그게 다시 좀 유보하겠다 이런 내용을 내가 못 본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는 아마도 근데 내가 말은 안 한 건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알아두라는 얘기죠. 어떻든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좀 몇 개 안 되는 그냥 알아두고 만약에 그런 문제는 이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우리뿐만 아니라 이 법이 이게 계속 바뀌는 것들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잘못 나오면 뭐 시비거리도 되고 뭐 어쩌고 이러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슉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질문을 아까 하셨더라고. 저한테. 자, 그래서 그 정도만 그냥 알고 아는 걸로 가자. 그냥 색깔 바뀐 걸로 알고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번에는 이제 이 두 번째, 동영무이거서 두 번째, 자,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자고요.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중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일부러 많이 넣습니다. 다른 것도 또 얘기지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본소가 내가 또 얘기지만 항상 얘기지만 기본소가 메인이다라는 거야. 메인. 바이블이야, 바이블. 기본소가. 자, 1번 최소 지상 적설 하중은 0.5kN/제곱미터다. 그죠? 자, 그래서 적설 하중에 맨 처음에 이 값이 0.5로 우리 쪽은 하지만 이쪽에 이제 관련된 이걸 또 하는 데가 뭐야? 내가 이제 저거 태양이 이 적설 하중이 아주 메인이에요. 적설 하중하고 풍 하중에 이 지상에 이렇게 설치하고 저 건물에 설치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굉장히 민감하다고요. 그래서 이 0.5라는 게 항상 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요. 설계용 지붕 적설하중은 기본 지상 적설하중. 기본 지상 적설하중이 1번에 0.5라 그랬죠. 여기에다가 각각의 개수들을 다 곱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되는데 그러니까 다 뭐 기본 지붕 적설하중 개수, 노출 개수, 온도 개수, 중요도 개수 등등등등등등 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는 거다? 고려해서 산정한다 그랬죠. 고려하는데 더한다, 곱한다. 여기는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더한다, 곱한다. 곱한다. 더하는 것도 일부분이지만 다 곱하면 되는 거예요. 나와 있는 팩터, 개수들을. 자, 그래서 2번 질문도 맞고요. 자, 세 번째, 적설하중은 지붕의 물매가 작을수록 작다. 적설하중은 지붕의 물매가. 자, 이 말이, 자, 우리 쉽게 해서, 자, 이렇게 보자고요. 자, 요게 200분의 1입니다. 200분의 1일 때, 요게, 자, 우리 물매고요. 요게 100이죠. 100분의 1이다. 그럼 요게 물매입니다. 자, 그러니까 200분의 1하고 100분의 1하고 어느 게 물매가 지금 큰 겁니까? 그러니까 물매가 작을수록 어느 게 작고 큰 거야. 이게 큰 거죠, 그죠? 물매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질문에서 물매가 작을수록 얘가 작은 거잖아요.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적설하중이 작다. 여기 눈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사가 많이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사가 많이 지면 흘러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사도가 있으면 경감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30에서 60도 정도는요. 그냥 이거 참고로
30에서 60도 정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굉장히 가파른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붕에서는. 그러면은 경감을 합니다. 적설하중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지문에서 적설하중은 지금의 물매가 작다. 얘가 작잖아. 작으니까 완만하니까 눈력이 쌓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설하중은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맞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지진력은 고정하중과 적정하중의 적재하중의 합에 수평진도를 곱해서 한다. 그죠? 이거 그죠? 옛날 벌써 이제 옛날 됐네요. 옛날 지문이란 말이죠. 지진력 또는 지진하중은 고정하중 플러스 적재하중. 그 다음에 이거에다가 뭐를 한다고요? 수평진도를 곱해준다. 5번째 풍하중 및 지진하중은 일반적으로 횡력으로 작용되며 건물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그죠?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풍하중이나 지진하중은 방향으로 얘기했을 때 횡력입니다. 그죠? 횡력이에요. 횡하중이다. 수평하중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건물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제가 봤을 때는 그저 쉬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하지만 답을 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모의고사 하면서도 지문들, 각각의 지문들이 다 웬만하면 나왔던 것들이고 알아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을 보고 또 요거 좀 깊은 것들은 깊은 것도 아니죠. 기본 속고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세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적설하중에 대한 거네요. 다음 적설하중의 산출 과정상 알맞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적설하중. 그러니까 1번 지붕의 경사와 형상, 모양에 따라서 그죠? 경사가 자 그죠? 여기 지금 좀 완만하냐 이거에 따라서 그죠? 달라진다라는 거죠. 적설하중 산출 과정이. 자, 그다음에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건물의 난방 또는 비난방 여부. 이것도 그러니까 가로하고 난방 개수 이런 개수. 그죠? 이해할 수 있죠? 이 왜 여기서 난방을 하면 뜨거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녹으니까 또 흘러내리는 그 잘라진다라는 거죠.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럴 것이다. 자, 세 번째 건물의 중요도 정도 해서 높이, 용도, 층수 그죠? 그래서 중요도 개수 자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건물이 속한 주변의 바람에 대한 노출 정도. 그죠? 바람이 불면 또 노출되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바람에서 날라도 가고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수들을 다 우리 1번에 2번 지문 같이 여러 개수들이 나오면 다 어떻게 된다? 곱해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른 거지. 나라에 따라 다르고요. 5번 지문 벽면의 유효 면적 정도에서 여기가 유효 수압 면적. 벽면의 유효. 이제 벽면이니까 자 우리 건물이라 그러면은 자 여기는 어떻든 그죠? 적설이 눈은 여기에 오는 거니까 이거는 옆면은 그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옆면하고 관계 있는 건 뭐예요? 바람. 특히 다른 것 중에도 풍하중.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5번이 이제 답인데요. 풍하중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기본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풍하중은. 자, 그래서 설계풍압. 에다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로에 있는 유효 수압 면적.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면적. 그러니까 요 용어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풍하중에. 여기 나온다 이런 걸 모르더라도 우리 기본적으로 그죠? 벽면에 무슨 눈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기본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 요것도요. 유효 수압 면적이라는 건 자, 우리 건물이 자, 이렇게 돼서 자, 이 건물이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바람이 이렇게 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바람이 맞는데 이걸 유효 수압 면적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안 생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이런 건물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유효 수압 면적은. 여기는 이거 봤는데 여기는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죠. 이런 거 우리 이제 그냥 이해. 이게 유효 수압 면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런 게 요런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바람에 대해서 나오는 용어다. 자, 그래서 2번은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설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해설에 벽면의 개방 정도는 풍하중 산출 시 영향을 많이 주나 적설하중에는 큰 관계가 없다. 자, 그래서 해설하고 같이 보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중에 대한 거 두 문제를 놓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 기본서의 다른 내용들도 다 쭉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다음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기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초판의 전단력이 부족한 경우 우선적으로 철근량보다는 기초판의 콘크리트 두께를 증가하는 것을 검토한다. 자,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우리 어떤 철근 콘크리트가 우리 기초판이잖아요. 들어가는데, 자, 콘크리트, 철근도 뭐, 그저 양에 따라서도 되지만 이런 지문이 뭐 이렇게 틀렸다 맞았다 이런 것보다 그냥, 뭐 그럴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자, 우리 이문 지문하고는 이제 그냥 관계없이 자, 우리 철근 콘크리트에서 배웠잖아요. 콘크리트는 무슨 역을 부담하는 거예요? 무슨 역? 이걸 가지고 이게 더 중요한 말이죠. 그죠? 압축력을 부담한다. 그 다음에 철근은 뭘 부담한다? 인장력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압축력이니까 여기 이제 전단력이라고 했지만 얘도 그죠? 일부 전단력 안에서도 압축력 이런 거에서 콘크리트를 더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 밀실한 집안의 허용 진해력도를 큰 순서대로 나열함. 이거 외우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연자 이렇게 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경한반은 빼놓고 연한반, 자갈, 모래, 혼합물. 그 다음에 그죠? 밀실한 거죠. 밀실한 거에 요 모래가 오는 겁니다. 일반적인 거에는 요거 그죠? 자갈, 모래, 혼합물 다음에 모래 섞인 점토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점토하고 모래가 요게 일반적인 집안이지만은 밀실한 집안일 때는 모래가 요 앞으로 나오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즘 맞는데 모래하고 점토가 섞인 걸 무슨 흙이라 그래요? 롬토. 그죠? 롬토. 그죠? 롬토라고 하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지금에서 롬 또는 롬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자, 2번 지문도 이것도 자, 시험 문제 다 나왔던 겁니다. 세 번째 평판 제하 시험의 제하판은 직경 300mm를 표준으로 하고 예정 기초 조면에서 설치한다. 평판 제하 시험,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그냥 직접 진해력 시험입니다. 그죠? 우리 진해력을 시험하는 방법에 직접 진해력 시험이 있고 간접 진해력 시험이 있습니다. 직접 진해력 시험이 평판 제하 시험, 간접 진해력 시험이 뭐예요? 말뚝박기. 그죠? 그래서 직접 진해력이니까 직접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집안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초 저면 땅 파고 거기에다가 그저 건물의 무게만큼 있는데 어떻게 해서 눌러갖고 얘가 얼만큼 반응을 하느냐 보는 게 직접 진해력 시험. 그래서 다른 말로 평판 제하 시험. 자, 그래서 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것들 그다음 한번 쭉 또 이것도 읽어주시는 거. 최근에 잘 안 나오지만 옛날엔 여기서도 문제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깊은 데는 이거 못한단 말이죠.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뭘로 하는 거야?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자. 간접적으로 하는 게 뭐야? 말뚝 박아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뚝 박는 건 몇 번 이상 맞는 거죠? 3번 이상. 그죠? 3개. 그죠? 3개 이상을 박는다. 이렇게 돼갖고 그거의 평균값으로 하는 거. 뭐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기본서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4번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시 기초 공사 시 말뚝 구멍을 굴착한 후 저면의 슬라임 제거에 슬라임 뭐라 그랬어요? 슬라임이 뭐 찌꺼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지문들도 이제 이런 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 우리 시방서에 나와 있는 건데 그냥 하나 이렇게 놓은 거다 이런 얘기죠. 뭐 그럴 것이다. 자, 그래서 5번 보면은요. 5번이 이제 답으로 되어 있네요. 기초판의 진해력 증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대책은 철근량을 증가시킨다. 물론 이것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표현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틀렸다고 이제 해설해 보면 철근량은 기초판의 진해력과는 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진해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여기 지금 지문이 우리 배운 거 기초에서 진해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직접 진해력 시험은 했어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기초를 갖다가 뭐 어떤 기초 분류하는 거, 기초판 형식.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기초판 형식하고 지정 형식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좋은 것들로 하라는 거죠. 뭐 온통 기초겠죠. 자, 기초판 형식이 뭐예요? 독립 기초, 복합 기초, 연속 기초, 온통 기초, 전면 기초. 그죠?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땅의 진해력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땅 튼튼하게 땅 만드는 거. 지방 계량 공법. 그죠? 이런 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떠나서 이런 게 다 자꾸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자, 집안.
계량공법. 그럼 집안 계량공법에 대한 거 어느 거는 사질 집안이고 어느 거는 점토 집안에 대한 게 또 쫙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 집안 계량공법 뭐예요? 취한법, 탈수법, 탈수법에 웰포인트 공법,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진동 주입공법, 바이브로테이션, 그 다음에 그라우팅, 주입공법, 그 다음에 생석계 공법. 그 이외에도 무지하게 많지만 요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된다라는. 자, 치안법. 왜? 이게 무슨 집안? 사질 집안. 얘는 점토 집안, 사질 집안, 사질 집안. 얘 무슨 집안? 점토 집안. 그래서 이런 게 집안 계량하는 거. 지내력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지문들은 뭐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것을 쭉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자, 이런 것들을 쭉 다 알아야 된다. 자, 됐고요. 자, 네 번째. 기초에 관한 기술 중에서 가장 부적합한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도 그냥 우리 일반적인 것들을 그냥 다시 한번 놓습니다. 마찰만뚝은 주로 말뚝과 흙의 마찰력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거다. 맞죠? 자, 이런 거. 뭐 마찰말뚝하고 또 우리 뭐가 있습니까? 지지말뚝이 있죠? 지지말뚝은 선단 지지력에 의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찰말뚝에 대한 설명. 자, 두 번째, 언더피닝도 우리 너무 많이 했습니다. 언더피닝뿐만 뭐 여러 가지들. 자, 그래서 언더피닝 공법은 기존 건물의 기초 또는 지정을 이걸 어떻게 된다? 보강하는 공법이다. 언더피닝 맞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톱다운 공법, 역타 공법의 단점으로 수직부재의 이음이 곤란하다. 그죠? 바닥을 먼저 한 다음에 지하하고 지상을 하니까 얘가 분리가 돼 버리니까. 그죠? 뭐 시공은 빠르고 좋은데, 그죠? 이런 문제가 단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지문에도 이 최근에 나왔던 거죠. 톱다운 공법은 어디서 한다고요? 어디서 하는 거야? 좁은 도심지 공간, 뭐 이런 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 짐은 말뚝의 지내력을 구할 경우 표준 간입시연 N값을 사용해서 계산하면은 집안의 종류와 관계없이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 얘가 틀렸죠? 그죠? 맞죠? 우리 일단은 집안의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직접 지내력 시험이죠. 그게 제 거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자, 우리 여기 표준 간입시험. 자, 얘는 자, 이거다. 자, 그럼 또 이 표준 간입 시험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기초 파기 공법이죠. 그래서 얘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쭉 얘도 보면은 시험 파기, 짚어보기, 물리적 지하 탐사법, 보링, 사운딩. 사운딩의 표준 간입 시험하고 뭡니까? 표준 간입 시험. 이거 뭐죠? 베인 테스트. 이렇게 저도 자꾸 막 안 나온단 말이죠.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한 거, 표준 간입 시험이나 자, 베인 테스트. 자, 이런 것들은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걸로 해갖고 뭐 몇 번 때리고 그러는데 그냥 그래서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있고. 자, 요거 무슨 집안에서 하는 거예요? 사질 집안. 얘 무슨 집안? 점토 집안. 그죠? 다른 것들 내용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문 하나 보면서도 다른 것들. 자, 그래서 요거 해설 한번 보자고요. 4번이 틀렸는데. 요건 뭐 그저 최근에 또 요 수치까지 해서 바꿔서 나온 거죠. 표준 간입 시험은 76cm, 높이에서 63.5kg의 추를 낙하시켜서 반복 타격해서 30cm 도달할 때까지의 타격 횟수를 구하며 N값에 따라서 집안의 역학적 성질을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추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로 사질 집안의 집안 측정에 이용되고 이 N값이 때린 횟수잖아요. 얘가 크다라는 거는 단단하다라는 거죠. 토질의 밀도가 밀실한 굳은 경질 집안이고요. 작으면은 얼마라고 그랬어? 토질의 밀도가 무른 연질 집안이다. 자, 두 번째 N값에 측정할 수 있는 사항은 자, 우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밀도를 측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른 말들도 뭐 이렇게 그냥 여기서 내부 마찰과 점토의 컨시스턴스가 뭐예요? 컨시스턴스와 압축 강도, 선단 지층의 모래 집안일 때 말뚝 지지력 등이다. 뭐 이렇게 돼. 컨시스턴스. 그죠? 반죽의 질기 정도. 그죠? 우리 어디서 콘크리트에서 배운 겁니다. 콘크리트에 또 이렇게 용어들이 있죠. 뭐 펌퍼빌리티, 피니시빌리티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또 뭐가 있었는 거야? 컨시스턴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되어 있는 거. 자, 그래서 됐고. 자, 그다음에 다시 그 지문의 5번 말뚝의 지지력은 일반적으로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한다. 맞죠?
시일이고 말뚝을 박으니까 이 흙이 이렇게 밀린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저 원위치 하는 거잖아요. 원위치 하려고 그러는 성질이 있으니까 밀실해진다.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4번 또 뭐 그저 문제가 뭐 그저 어려운 게 없이 그냥 일반적인 뭐 비비 꼬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정확한 내용을 아는 게 좋다. 자, 그러면서 4번에서 자, 요 그저 내용들 요거 전체적인 것들 또 우리가 봤고요. 자, 그다음에 5번입니다. 그래서 기초까지 해서 저 요 정도 보고 5번 문제 조족식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석주 쌓기 시 1일 쌓기 높이는 1m. 그죠? 우리 돌은 무거우니까 1m입니다. 그죠? 1m로 하고요. 1m 이내를 표준으로 하고 미켜에 줄는 모르타르 양생 후에 미켜를 쌓는다. 그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돼야지. 무거우니까. 자, 이 1번 질문하면서 잘 맞는 질문인데, 그럼 이거 하면서 우리 또, 그죠? 우리 하루 쌓기 높이, 그죠?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항상 나오는 거. 그죠? 너무 쉽대. 자, 그래서 또 표준이에요. 얘가 벽돌일제는 얘가 표준이고요. 블록은 얘가 표준이다. 그 다음에 블록에서도 이제 ALC 블록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질문에 나왔죠? ALC 블록은 1.8에서 2.4 요거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얘가 표준이다. 자, 이런 얘기들 우리 알고 있는 거다. 자, 두 번째 앵커 긴결 공법. 앵커 긴결 공법 앵커로 해갖고 고정하는 거죠. 자, 벽체에 앵커 볼트를 설치하고 앵글 또는 패스너 고정 후 단위 석재만을 지지하는 공법.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는 대부분은 다 우리 그죠? 건물에다가 벽돌 붙이는 거, 벽돌이랍니다. 돌 붙이는 건 다 이겁니다. 대부분 다 이걸로 합니다. 앵커 긴결 공법으로. 자, 이렇게 공법으로 상부 석재와 하부 석재 모두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뭐가 맞아요? 그죠. 자, 요게 그죠? 요게 또 요런 질문이 한번 나왔던 거죠. 해설에 한번 보자고. 요게 이제 틀렸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앵커 긴결 공법, 벽체에다가 앵커 볼트 설치하고 앵글 고정 후 단위 석재만을 지지하는 공법으로 상부 석재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부 석재는 지지만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이제 시계, 우리 쾌종 시계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시계 보면 위에는 고정했고 밑에는 그냥 받쳐만 놨다라는 거야. 우리 돌도 이렇게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자, 2번이 틀렸고요. 자, 세 번째 보강 블록조는 가로 세로 철근 설치 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 사침을 해서 세로 하며 세로 철근은 있지 않는다. 그죠? 요거 옛날에는 이제 이 보강 블록조 얘기하면 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세로 철근 얘는 절대로 있지 않는다. 그죠? 왜? 그죠? 아무래도 강도 이으면은 강도가 약해지니까. 자, 이렇게 돼서 자, 우리 3번 질문 보강 블록조에 대한 얘기. 자, 우리 보강 블록조 이건 이제 이 질문 보면서도요. 자, 우리 보강 블록조 하면서 몇 켜 쌓아요? 3켜. 그죠? 3켜. 자, 우리 3켜를 쌓는 게 자, 우리 기본이고요. 그래서 하나. 자, 살두께. 자, 구멍이 이렇게 자, 이게 구멍인데 살두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두꺼운 게 위로 가게 쌓는다. 그죠?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위로 가게 해서 이렇게 쌓아야지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3켜, 3켜를 우리가 기본으로 쌓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철근 넣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지문에서와 같이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로 넣는데 맨 윗부분은 얼마, 몇 센치? 센치로는 5cm, 50mm 정도를 남겨두는다. 이런 얘기 우리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까지도 보강 블록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4번 질문은 제가 좋아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테두리보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 테두리보, 우리가 뭡니까? 그죠? 우리 벽체, 그죠? 조족식 벽체, 그죠? 위에다가, 그죠? 뭐야? 철근 콘크리트 볼을 설치하는 게 테두리보입니다. 이 테두리보가 튼튼한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인데 나무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로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그 규정을 놓습니다. 1층 건축물만요. 2층은 안 된다는 거예요. 1층 건축물 넣어서 벽 두께가 벽 높이의 16분의 1 이상이거나 벽 길이가 5m 이하일 경우에는 목조 테두리보를 설치할 수 있다. 자, 그래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목조 테두리보에 대한 거 우리 기본서에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벽돌 기초 맨 밑에 너비는 벽 두께의 2배 이상. 그죠? 이거 뭡니까? 우리 기초 쌓기에서. 조족식의 기초 쌓기에서 맨 밑에 너비는 벽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 자, 요 지문도 제가 뭐 여러 번 많이 얘기를 했던 거다. 이렇게 돼 있죠. 됐고요. 6번. 고장력 볼트에 대한 설명이다. 고장력 볼트. 근데 자, 우리 고장력 볼트 얘기하면은 자, 우리 어떤 얘기부터 나오는 겁니까? 무슨 접합이다? 마찰 접합이다. 이 얘기가 그저 핵심이죠. 핵심. 마찰 접합. 자, 그래서 마찰력에 의해서 힘이 전달되는 거고요. 고력 볼트, 고장력 볼트 굉장히 튼튼한 거다. 자, 그래서 얘는 뭐 부러지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고 해서 자, 우리 그저 뭐 힘 많이 받는 데는 다 그저 우리 체결을 할 때 고력 볼트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 자, 해서 바르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접합부의 강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튼튼하다 이런 얘기죠. 접합부의 변형이 거의 없으면 예, 최근에는 마찰력뿐만 아니라 지압력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뭐 이렇다라는 거야. 자, 마찰력이라는 얘기인데 지압력은 뭐예요? 우리 얘기했죠. 지압력은 자, 우리 볼트로 해서 접할 때 그죠? 잡아당기기나 미는 거, 판을 갖다가 잡아당기든가 또는 밀 때. 그러니까 뭐 압축력, 인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지압력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 고력 볼트니까 이 힘이잖아요. 이 힘만인데 판에 이 힘만인데 이 힘도 또 좀 보자 이런 얘기 이렇게 지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압력이잖아요. 지압력이 뭐예요? 압축력, 인장력. 판을 갖다가 잡아당기든가 밀 때 발생하는 힘을 지압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압력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두 번째, 고장력 볼트의 마찰 접합은 충분한 회전력으로 너트를 제어, 접합제 상호 간에 발생하는 인장력에 의해서 힘을 전달하는 접합법이다. 가 아니라 뭐 인장력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지금 얘기한 뭐 마찰력. 그죠? 그래서 얘의 질문이 이게 틀렸죠. 해설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장력에 의해서 힘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볼트에는 전혀 힘이 가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판하고 부재 간의 마찰력에 의한 거예요. 세 번째, 고장력 볼트의 마찰 접합은 접합부 유효 단면에서 하중이 작게 단련된다. 이 말도요, 이게 말이 뭐 어렵게 보지 말고 마찰력만 작용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체의 이런 것들은 자, 우리 그러니까 유효 단면에서의 하중은 작게 단련된다. 마찰력. 마찰력, 이게 마찰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에 의해서만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마찰면인 강제의 표면과 고장력 볼트 구멍 주변을 정리하고 구멍을 중심으로 해서 지름 2배 이상의 녹, 흑피 또는 숏플라스터 등을 숏플라스터 또는 샌드블라스터로 제거한다. 숏플라스터, 샌드블라스터 이건 뭐예요? 그죠? 이렇게 모래나 이런 걸로 해서 그죠? 이렇게 막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자, 제거하는 거다. 이거 맞죠? 그러니까 뭐야? 구멍 주변이란 말이죠. 조립하는 그건데 마찰면은 부재와 부재가는 그 마찰면은 우리 그죠?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질문도 있었죠? 이런 데에 녹 같은 거 있는 거는 제거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녹이 있어야지만 마찰력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구멍에 대해서 곧 되는데 그런 데는 조립을 하는 부분이니까 얘는 이런 걸 다 깨끗하게 해주지만은 판재 자체는 녹이 있는 게 그죠? 녹이 있는 거 그대로 있으면 더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뭡니까? 콘크리트에다 철근을 우리가 콘크리트에 그죠? 우리 뭡니까? 정착을 할 때도 그죠? 약간 녹슨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녹슬어야지 부착력이 좋아진단 말이죠. 거칠거칠하니까. 자, 그래서 자, 요 얘기는 자, 요렇게 또 봤고요. 5번 초기 강한 체결력으로 인해서 너트의 풀림이 없고 반복응력에 의한 영향도 없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반복도 항상 또 여기서 자, 우리가 반복응력이라는 얘기 반복응력, 그냥 우리 반복하중. 이 얘기 나오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필요한도라는 얘기 우리 무지하게 했어요, 제가. 필요한도. 자, 그죠? 반복하중에 견딜 수 있는 걸 뭐라 그럽니까? 필요한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거 대표 주자가 우리 자동차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동차 같은 거는 그죠? 계속 이런 반복하중을 받는단 말이죠. 이거에 견뎌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자, 그래서 이런 거에도 그러니까 고력 볼트는 아무리 반복 하중 이런 거였어도 부러지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고 굉장히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왜? 마찰 접합이니까. 마찰력에 의해서 접합을 하는 거다.
자, 이거 얘기하면서도 또 우리 요번에 이제 요번에 이제 나왔던 문제잖아요. 기출문제. 자, 그래서 하중 부담하는 거. 하중은 여러 가지, 그죠? 우리 체결을 했을 때 하중을 부담하는 건 뭐냐, 이런 거 했을 때, 우리, 그죠? 이 얘기 또 우리 많이 한 거죠? 용접,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고력볼트, 고장력볼트, 고력볼트. 그 다음에 리벳. 자, 이 얘기도 이제 항상. 그 다음에 볼트. 자,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각각 다 그냥 자, 조립을 했을 때는 하중의 부담은 누가 하는 거다고요? 다 그냥 얘가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 얘기 우리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요거 두 개에 대한 얘기, 요거 두 개에 대한 얘기 있을 때 얘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얘 했을 때는 그때는 뭐 그죠? 용접, 그죠? 얘가 하지만은 이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얘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각각 응력을 부담한다. 자, 요 얘기도 자, 우리가 한 거, 좀 나은 거. 그죠? 다 우리 이제 알고 있는 거 자꾸 보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번에서는 자, 이런 얘기, 자, 여기서 고력볼트도 시험 문제 꾸준하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7번 철골 구조와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1번 구조용 데크플레이트 강도가 높아 별도의 주철근은 불필요하게 되며 내화 피벽이 필요 없다. 옳은 거 고르는 거네요. 자, 이건 뭐가 틀렸습니까? 그죠? 그죠? 뭐가 틀렸어요? 자, 일단은 내화 피벽. 그죠? 우리 세부치는 무조건 다 뭐를 해야 됩니까? 내화 피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화 피벽이니까 불에 견뎌야 되는 거죠. 우리 얘기지만 세부치 녹는단 말이죠. 녹으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얘기하면은 자, 우리 철, 이거 우리는 외우는 건 아니지만 항상 철의 용융점 얼마예요? 1539도예요. 이때 녹는 거란 말이죠. 세부치는. 용융점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떻든 그래서 내화 피복을 하고요. 자, 1번 질문 자, 그래서 틀렸는데 데크플레이트가 뭐예요? 어디에 나오는 용어예요? 우리 바닥판에, 그죠? 철근에서 바닥판에서, 그죠? 평평한 강판을 갖다가 이런 그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은 거, 그죠? 접은 거, 이걸 데크플레이트. 이렇게 해서 얘가 바닥판, 영구 거푸집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구 거푸집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해서 튼튼하게 이렇게 그냥 이런 판이면은, 그죠? 처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구조용 데크플레이트의 강도가 높아서 별도의 주철근을 불필요하게 한다. 주철근 이런 얘기 나왔는데 또 이것도 이제 지문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도 자, 우리 데크플레이트하고 여기 뭐 합니까? 스터드 볼트 조립을 하죠. 용접하죠. 스터드 볼트 기억나죠? 스터드 볼트를 용접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닥판을 만드는데 이거 자, 스터드 볼트 용접하고 또 여기다가 뭐야? 철근도 배근을 해요. 근데 이 철근은 그러니까 이 모양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배근하죠. 그래서 여기 이 지문에서도 이게 주철근이 불필요하다. 요 지문도 약간 조금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뒤에 거. 철근 같은 거 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자, 어떻든 1번 틀렸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바닥 마감판을 필요에 따라 드러내어 파이프, 전선 등의 설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바닥으로 전산실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액세스 플로어라고 하며 맞아요? 액세스 플로어 우리 배웠죠? 수장공사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중 뜬 바닥 지금같이 이렇게 바닥을 해서 속으로 다 전선을 만드는 게 액세스 플로어 또는 프리 액세스 플로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장공사. 자, 그러니까 수장공사 저희 얘기한 건 뭡니까? 이런 거 설치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액세스 플로어라고 하며 보통 콘크리트 타설할 때 동시에 설치해야 된다. 그죠? 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수장공 맨 마지막에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2번도 틀렸는데, 자, 2번 요 해설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 해설에 보면은요, 두 번째 줄에 액세스 플로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굳고 난 후 마감재 시공시하는 거. 그죠? 마감재 시공시 마지막에 수장공사잖아요. 치장하는 거 할 때 하는 게 액세스 플로어의 설치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요 2번의 마지막 지문이 틀렸고요. 자, 3번 메탈 타치 기억나요? 메탈 타치 우리 기본서에도 있어요. 있지만 제가 그냥 뭡니까? 자,
그냥 메탈, 그냥 직역으로 해도 그죠? 쇠붙이하고 쇠붙이를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붙이하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면을 아주 그죠? 정밀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딱 이렇게 붙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메탈 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탈 타치는 보통 보의 이음으로 마주되는 보의 이음으로 마주되는 접촉 부분의 압축력의 2분의 1이 전달된다. 자, 이것도 그냥 보면은 이게 무슨 지문인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보가 아니라 우리 메탈 타치 얘기 나오면 일반적으로 기둥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리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게 애체형광 이거하고 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 그러니까 기둥에서 많이 우리 메탈 타치라는 용어가 나온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붙이는데 보로 하면 보를 자, 이렇게 자, 여기 애체형광 이거하고 이렇게 붙였다. 그럼 뭡니까? 여기 붙였으면은 이거 뭐야? 전단력에 의해서 간단 말이죠. 이거는 뭐야? 이거하고 이거의 압축력이니까 버틸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에. 자, 그래서 메탈 타치는 보통 자, 우리 해설걸 한번 읽어보자고요. 뭐라 그랬어요? 메탈 타치는 기둥의 이음 하는데 그거를 하는데 나오는 거고 마주되는 접촉 부분에 압축력이 2분의 1이 전달되게 한다. 각각이니까 2분의 1 자유롭게 얘기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또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 또 압축력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 그림에서도 있지만 자, 이거에서 우리 기둥 같은 경우는 무슨 역을 받는 거예요? 압축력을 받는다. 자, 이 얘기 우리 했고요. 이거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 걸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좌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자, 이거 뭡니까? 우리 보는 뭡니까? 이게 무슨 역? 전단력이잖아요. 보에서는. 전단력에 의해서 자, 만약에 변형이 되면 이렇게 변형이 돼서 휨 모멘트. 자, 요 얘기도 자, 우리가 많이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자, 그냥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실전에 가서도 4번하고 5번은 안 배운 거란 말이죠. 4번하고 5번은 그래서 이런 데서는 답 찾지 말라 그랬어요. 모르는 데서는. 그죠? 그러니까 모른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기본서에 없고 뭐 이러면 모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시설계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서에 없는 건 저도 몰라요. 내용이 얼마나요? 강범위하단 말이죠. 강범위한 걸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데서는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보니까 1번, 2번, 3번이 있고 해서. 자,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 지문 보고서 그냥 우리 대충 모르는 것도 한번 추정해보자. 뭐 이런 의미에서 그냥 제가 이건 놓았어요. 자, 4번 TMCP에서 Thermal Mechanical Control Process Steel. 자, 그러니까 쇠붙입니다. 어떻든. 자, 우리 쇠붙이에서도 이 지문에서 우리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SS. 일반 구조형 아변강제 뭐 이런 거에서 이게 이제 한번 나오니까 이런 지문들을 갖다 이제 자꾸 넣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 우리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TMCP는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그냥 요 단면 두께가 얇을 때 요건 그러니까 틀린 지문인데요. 요거 해설 보자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보고 가는 겁니다. 해설에 보면은 두꺼운 강제를 요구할 때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그냥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게 틀린 거고요. 막 이거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몰라도 되고. 자, 그다음에 답은 이제 5번인데요. CFT 그래서 뭐냐면 컨트롤 필드 튜브 이렇게 돼 있어요. 컨트롤이랍니다. 콘크리트. 자, 그러니까 뭐야? 그냥 요걸 그냥 우리 영어 이 정도 영어 해석이 되죠. 그냥 보면은 뭐야? 튜브, 파이프 안에다가 콘크리트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CFT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FT는 강간에 콘크리트를 채워서 강도를 높이고 내화성을 개선한 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CFT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도 그냥 봤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하는 균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그래서 우리 콘크리트, 어떤 이런 우리 구조물에서는 그 균열 얘기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우리 좀 많이 우리 문제집에도 있는 걸 거예요. 제가 그냥 갖다 놓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균열에 대한 거. 자, 1번 보의 전달 균열은 부재 측의 경사 방향으로 발생하는 거. 그죠? 맞죠? 자, 그래서 자, 요 질문을 또 하면서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에서 보면은
자, 우리 균열에는요. 자, 우리 뭡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자, 첫 번째. 플라스틱 균열이라 그러죠. 플라스틱 균열 뭡니까? 소성 균열. 플라스틱 균열, 소성 균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건조 수축의 이항. 얘의 이항계 있고요. 그죠?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중의 이항거. 우리 기본서에 있는 거 제가. 하중의 이항 균열.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뭐, 이거 여기 써 있는 거 이외에도 뭐 균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우리 그래서 플라스틱 균열, 소성 균열은 뭐냐 그랬을 때, 소성 수축 균열.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소성, 수침, 심화 균열.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건조.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 플라스틱 균열은 경화 전에 발생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단단해지기 전에 발생하는 균열이고요. 건조 수축.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 얘기로 많이 했던 거죠. 경화 후에, 단단한 후에 우리가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하중에 이해한 거. 자, 여기서, 자, 우리 뭐냐? 휨균열이 있고요. 자, 지금 요 우리 지문에 나온 거 전단균열. 자, 그래서 지금 요 균열에 대한 얘기를 지금 지문을 만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단균열이니까 전단력은 저 우리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그저 이렇게 전단력이란 말이죠. 전단력에 의해서 이랬을 때 균열. 그래서 얘는 경사방향. 얘는 중앙에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휨균열이고요. 자, 그래서 자, 우리 1번 보의 전단균열은 부재축의 경사지능 방향으로 발생하는 균열을 얘기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치마균열은 배근된 철근 직경이 클수록 증가한다. 치마균열. 자, 여기 나온 얘입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자, 그래서 치마니까 무거워. 철근 직경이 크다라는 건 하중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클수록 증가한다.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조 수축 균열은 물 시멘트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그러니까 건조 수축에 우리 이거 신나게 얘기했지만 자, 얘에 대한 거. 자, 이 얘기할 때 저 여기 건조 수축에 물 얘기도 했지만 자, 우리 뭡니까? 요것도 그냥 요 질문이지만 우리 항상 많이 했던 거. 어디서 시멘트, 물, 모래, 자갈, 자, 그 다음에 환경, 온도, 습도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이 이외에 다른 요인도 있지만 이거 가지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시멘트는 배합, 무슨 배합일지 균열이 많아요? 부배합, 빈배합.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다시 그죠? 부배합. 그러니까 그냥 물은 W+C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 결합제비, 그죠? 자, 또는 물 시멘트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필때고. 그다음에 얘는 골재잖아요. 골재가 얘가 적게 들어가면 골재가 균열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죠? 다른 역할도 있지만 크게 봤을 때 그러니까 얘 적게 넣으면 그다음에 얘는 요거 그죠? 또 많이 온도 높고 습도 낮을 때 균열이 가는 거. 그래서 지금 지문은 뭐 쉬운지만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 항상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3번 지문 건조 수축 균열은 물 시멘트비가 높을수록 물 시멘트비 또 우리 다른 말로 이제 뭐라 그래서 물 결합제비. 근데 이렇게 물 시멘트비란 말 그냥 계속 쓴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성 수축 균열은 자, 얘 지금 얘기하는 소성 수축 균열 얘. 그래서 자, 이 지문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소성 수축 균열은 풍속이 바람이 그죠? 약하던 게 바람이 많이 불면 건조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풍속이 강할수록 증가한다. 얘가 틀렸네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 지문 이해하시면 되고. 자, 5번 질문. 온도 균열은 콘크리트 내외부의 온도차로 부재 단면이 클수록. 온도차에 의해서 온도가 그저 변형이면 균열이 가는데 단면이 크면 클수록 더 커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증가한다. 자, 됐고요. 그럼 여기까지 요번 8번까지만 하자고요. 첫 번째 시간. 자, 해서 그다음에 또